별똥별똥 할머니의 꿈나라 동화. 밤이 되면 별님들이 반짝이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던 우리 친구들도 잠이 들지요. 오늘 하루 즐거웠나요? 네. 별똥별똥 할머니와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네. 눈을 꼭 감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옛날에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개구리 마을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개구쟁이였어요. 얘야, 오늘은 집 좀 보아라 하면 싫어,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라고 했어요. 산에 가면 뱀이 많으니까 물에 가서 놀아야 해요 하면 싫어, 산에서 놀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래로 내려와라 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와라 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아가야, 그러지 말고 엄마처럼 해보렴. 개굴 하면 굴게 엄마 말을 거꾸로 흉내내며 달아나 버렸어요. 쯧쯧, 무슨 애가 저리 반대로만 할까? 통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원. 그럴 때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굴게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요새 안녕한?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와라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지요. 겨울잠을 자야지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 드르렁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얘야, 오늘은 제발 강가에 가지 마라.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펄쩍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푸드닥 컥! 아들 청개구리를 간신히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개구리는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산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며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아들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 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려야지.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는 엄마 말을 잘 들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울면서 엄마를 냇가에 묻었어요. 살아계실 때 엄마 말씀을 잘 들을걸. 아들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말씀을 들은 거지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 울었어요. 지금도 비만 오면 냇가에서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 슬피 울고 있답니다. 냄새 맡은 갑. 냄새 맡은 갑.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온종일 일하다 집에 가는데 어디에선가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발이 저절로 냄새를 따라가지 뭐예요. 아, 부잣집에서 생선을 굽는구나. 우리 형편에는 입도 대지도 못할 테니 냄새나 실컷 맡고 가야겠다. 농부는 코를 벌름벌름,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어요.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웬 사람이 담벼락에 붙어서 입맛을 쩍쩍 다시는 거예요. 저런, 우리 집에서 나는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고 있구나. 구두쇠로 소문난 부자가 그냥 있을 리 없었지요. 부자는 다짜고짜 농부의 코를 꽉 쥐었어요. 예끼 도둑놈아! 남의 생선 굽는 냄새를 돈도 안 주고 맡아? 난데없이 도둑으로 몰린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둑이라니요? 세상에 누가 냄새를 맡는데 돈을 낸답니까? 부자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생선이 없는데 생선 굽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나? 생선이 내 것이니 냄새도 당연히 내 것이지. 농부는 기가 막혀서 눈만 끔벅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자는 손을 쓱 내밀었어요. 내가 생선을 10两주고 샀으니 냄새 맡은 값으로 딱 반인 단량만 내놔. 어찌나 몰아세우는지 어쩔 수 없었어요. 농부는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지요. 농부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담. 농부는 가진 돈을 톡톡 털어 단량을 모았어요. 그러고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지요. 옆에 있던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농부는 아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은 아버지 대신 단량이 든 주머니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부잣집으로 갔어요. 부자는 한 걸음에 달려나와 냉큼 손을 내밀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돈은 안 내놓고 돈주머니만 짤랑짤랑 흔들어댔어요. 자,
돈소리 잘 들으셨지요? 냄새 맡은 값을 다 드렸으니 저는 물러갑니다.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 호통을 쳤어요. 어른을 놀리는 게냐? 돈도 내놓지 않고 어딜 간다는 게냐? 아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생선 맛은 못 보고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들이지 않고 소리로만 값을 쳐드리는 게 맞지요. 마을 사람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냄새만 맡았는데 돈을 내라고 했으니 소리로만 값을 치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아무렴 모자라면 내가 단양 더 흔들어 줄까? 부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냄새값으로 단양을 벌려다가 도리어 망신만 당했으니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부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다시는 생선을 구워 먹나 봐라.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옛날 금강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는 먹성이 아주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먹었어요. 어흥, 또 배가 고프군. 호랑이는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어슬렁어슬렁 산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숲속에 슬그머니 몸을 숨겼지요. 이 산에 큰 호랑이가 산다니 서둘러야지. 소금장수는 젠걸음으로 산을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사는 산이라서 그런가? 숲을마저 얼룩덜룩하군 그래. 호호. 그때 벼락치듯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흥! 꼼짝 마라! 세상에 숲풀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였던 거예요. 소금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호랑이는 소금장수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대체 여기가 어디지? 소금장수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어요. 캄캄한 게 벌써 밤인가? 이 칠퍽한 건 또 뭐야? 소금장수는 더듬더듬 헤매고 다니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이쿠, 호랑이 뱃속이로구나. 그때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콩콩, 콩콩콩. 얼마 뒤에 움직임이 멈추었어요. 구석에 처박혔던 소금장수는 겨우 숨을 돌렸지요. 소금장수가 일어서는 순간 어디에선가 철퍼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사람의 말소리도 들렸어요. 아이고, 호랑이가 나를 삼켰구나. 소금장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소금장수라오. 거기 누구 있어? 나는 기름장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한테 등잔이 있으니 불을 켜겠소. 불을 켜자 주위가 금방 환해졌어요. 기름장수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요. 이상한 곳에서 만났네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호랑이가 통째로 삼켰으니. 소금장수도 슬쩍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참, 그나저나 어디에 사십니까? 나는 태백산에 삽니다. 기름장수의 말에 소금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금강산에 삽니다. 그 잠깐 사이에 호랑이가 태백산까지 달려왔나 봅니다.
그때 호랑이는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콜럭 하고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목이 따끔따끔하고 배가 슬슬 아팠어요. 이상하네. 상한 것을 먹었나? 호랑이는 배를 살살 만졌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건가? 운동을 좀 해야겠군.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갑자기 달리는 바람에 기름장수는 등잔불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또 달리나 봅니다. 이리쿵 저리쿵 두 사람은 달리는 호랑이의 뱃속에서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가 등잔불이 엎어져 호랑이의 뱃속을 이글이글 태우기 시작했어요. 소금장수가 코를 벌렁거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기름장수도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호랑이 뱃속에 불이 붙어서 그런가 봅니다. 고기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프군요. 소금장수의 말에 기름장수가 껄껄 웃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가 있으니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요. 소금장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옳거니 여기에 소금도 있습니다. 지글지글 탁탁 찌글찌글 톡톡 고기 익는 냄새가 호랑이의 뱃속에 가득 찼어요. 기름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베어내자 소금장수는 그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렸지요. 먼저 기름장수가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와, 맛이 기가 막힌데요. 소금장수도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군요. 한편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뱃속에 탈이 났나? 돌덩어리를 삼켜도 끄떡없었는데.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땅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강물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벌렁 드러누워 보기도 했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호랑이 죽는다. 호랑이 뱃속에서 호랑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하하하. 기름장수의 말에 소금장수도 따라 웃었어요. 하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배를 두드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기름에 지글지글 소금을 톡톡. 이 고기는 무슨 고기? 호랑이 고기. 이 고기를 누가 먹지? 우리가 먹지. 세상에서 제일 맛난 고기? 호랑이 고기. 호랑이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아이고,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마구 날뛰었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났어요. 강을 지나 고개도 넘었지요. 호랑이는 마침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꽈당꽈당 쿵쿵, 꽈당꽈당 탕탕. 몇백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커다란 바위는 부서져 자갈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뒤에 소금장수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곧 기름장수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지요. 여기에 길이 있어. 빨리 나갑시다. 기름장수와 소금장수는 어둡고 꼬불꼬불한 길을 힘껏 달렸어요. 사실은 호랑이의 창자 속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빛이 보입니다. 기름장수가 먼저 호랑이 똥구멍으로 빠져나갔어요. 소금장수도 얼른 뒤따라 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 사람이 뒤집어 쓴 똥냄새가 어찌나 고약하던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대답했어요. 지리산이라오.
금강산에서 소금 장수를 꿀꺽하고 태백산에서 기름 장수를 꿀꺽한 호랑이가 지리산까지 와서 죽은 거예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와, 정말입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일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골칫덩어리였던 호랑이를 잡았으니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기뻐서 임금님께 몇 번이나 넙죽 절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소금장수가 말했어요. 호랑이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돈을 맺으면 어떨까요? 기름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닮아 똑똑하니 며느리감으로는 최고일 겁니다. 하하. 우리 아들도 나를 닮아 늠름하니 사위감으로는 그만일 겁니다. 하하.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손을 맞잡고 환히 웃었답니다. 효성 깊은 임금 정조. 효성 깊은 임금 정조.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소문난 효자였던 임금님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산소에 자주 찾아가 무덤에 난 자포를 직접 뽑으며 보살폈지요. 아버님, 오랜만에 찾아뵈어 죄송하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의 산소를 아늑하게 꾸미려고 모양 좋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어느새 산소 주위가 아름다운 소나무들로 가득 차게 되자 임금님은 무척 기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신하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임금님을 찾았어요. 왜 이리 소란한가?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래 없기 황공하옵니다만 산소에 심은 소나무들의 송충이가 들끓고 있다 하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뭐라고? 내가 아버님을 위해 정성 들여 가꾼 소나무 숲을 송충이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봐라, 당장 송충이들을 잡으라고 일러라.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예, 명령대로 하겠사옵니다. 임금님은 상금을 걸어서 백성들에게 송충이를 다 잡도록 일렀어요. 여봐라, 아버님 산소에 있던 송충이는 다 잡았느냐? 며칠 후 임금님은 송충이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다 잡게 시켰습니다만 어쩐지 신하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송충이는 어찌 되었는가?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송충이를 잡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송충이가 늘어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고? 송충이를 잡아도 송충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단 말이냐? 임금님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째서 늘어나는 송충이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인가? 이상한 생각이 든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산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신하들의 말대로 정말 아버지 산소 주위의 소나무들은 송충이들 때문에 시름시름 시들고 있었어요. 이런, 산소 주변이 송충이로 가득한데 어찌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을까?
아버지 산소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던 임금님의 마음은 무척 아팠어요. 임금님을 모시고 온 신하들도 송충이로 가득한 소나무 숲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임금님, 송충이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기에 징그러우니 그만 궁궐로 돌아가심이 어떠하실지요? 한 신하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송충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모두 없애라고 하겠습니다. 임금님. 또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송충이들이 아버님 산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내 어찌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겠느냐. 임금님은 소나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임금님, 그렇게 가까이 가시면 송충이들이 몸에 붙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소나무 가까이 다가가는 임금님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생각 없는 미물이라 할 망정 어찌 아버님의 산소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임금님은 소나무 주위에 득실대는 송충이들을 향해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던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어요. 이곳은 내 아버님께서 편히 쉬시는 곳이다. 내가 그동안 아버님께 못다한 정성을 기울이며 돌보는 곳인데 너희가 이렇게 망쳐놓다니 차라리 내 몸을 갉아먹어라. 말을 마치자마자 임금님은 가까이에 있던 송충이 몇 마리를 입안에 털어넣었어요. 아, 임금님, 그 징그러운 벌레들을 어떻게... 이 모습을 보던 신하들은 임금님의 효성에 감동하여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때였어요. 까깍 까까깍 깍깍. 어디선가 솔개와 까마귀 떼가 나타나 그 많은 송충이를 모두 쪼아 먹어버렸어요. 임금님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새들이 나타나 도와준 거예요. 이 효성스런 임금님은 바로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십니다. 게으름을 들이친 이유보.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친 이규보. 옛날 고려시대 때 글을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이규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루는 이규보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규보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세숫대야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것을 본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쳐야 하지 않아요? 괜찮소. 내일이면 해가 날 것인데 무슨 걱정이요? 이규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이후로도 이규보는 천장을 고치지 않고 비 오는 날에는 그냥 세숫대야만 받치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큰 장마가 졌어요.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비가 내리자 조금씩 새던 지붕이 점점 더 넓어져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여보, 방 안이 온통 물바다예요. 부인이 놀라서 말했어요. 허허,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에겐 방이 또 있지 않소? 건넌 방으로 갑시다. 이규보는 비가 새는 방을 그냥 두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건넌 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 참, 이 방은 비가 샌 지 더 오래되었잖아요. 당신이 고친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부인은 애가 타서 말했어요. 아차, 그랬지. 내가 고친다는 것을 미루었구먼. 이규보는 깜빡했던 생각이 떠올라 말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에겐 방이 하나 더 있지 않소? 그 방으로 갑시다. 이규보와 부인은 또 다른 방으로 갔어요. 둘이 방에 앉으니 그 방에서도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다른 방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부인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이규보는 지붕을 고치는 일꾼들을 불렀어요. 지붕으로 올라간 일꾼들은 기와를 들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쪽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나 봅니다. 온통 다 썩었어요. 곧 지붕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허허, 재작년부터 비가 샌 곳이니 오랫동안 비를 맞기는 했소. 이규보는 헛웃음을 웃으며 대답했어요. 쯧쯧. 지붕을 받치는 기둥까지 다 썩어서 방까지 싹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어요. 다른 방 지붕들도 어떤지 한번 봐주시오. 이규보는 방까지 뜯어내야 한다는 말에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은 다른 지붕도 올라가서 살펴보았어요. 여기는 다행히 깨진 기와 몇 장만 드러내고 구멍만 메우면 되겠어요. 기와 몇 장만 드러내면 된다는 말에 이규보가 말했어요. 그쪽 방 지붕은 비가 한 번밖에 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소. 이규보는 지붕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어요. 비가 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뒀더니 기둥까지 썩었구나. 이규보의 말을 들은 한 일꾼이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 더 오래 두었다가는 집까지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고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운 것 같소. 이규보는 크게 망가져 새로 지어야 하는 방 하나는 그냥 허물기로 했어요. 방 3개 중에서 하나를 없애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이규보가 부인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였소.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방이 3칸 있었는데 방 하나는 비가 새는지를 알면서도 여러 해를 그냥 놔두어서 기둥까지 썩지 않았소? 그래서 허물기로 했잖아요. 그 탓에 우린 이제 방이 2개뿐이고요. 부인이 시무룩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3번째 방은 바로 고치니 기와 몇 장만 바꾸면 되는 쉬운 일이 되는구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구려.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여 몹쓸 사람이 되지 않겠소?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오. 이규보는 이 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우쳤어요. 그 깨달음 덕분에 이규보는 좋은 책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규보가 쓴 책은 많은 사람에게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짜장 짜장
잘 자요, 친구들. 꿈속에서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